문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여전히 윤 총장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특히 김두관 의원 등이 주장하는 윤석열 총장 탄핵 얘기인데요. 과거 윤 총장을 언급했던 김두관 의원의 발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나는 헌법주의자다. 그리고 나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열망을 했지만 철저히 기득권에 쩔어 있는 검찰 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김두관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 총장 탄핵, 윤석열 탄핵 선봉에는 여기 김두관 의원입니다. 연일 앞장서겠다. 대통령 안전보장위의 탄핵 추진 맞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현정 의원님.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윤 총장 탄핵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참 법률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 되지도 않을 탄핵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탄핵이라는 게 지금 하다 안 되니까 정직 2개월도 법원에서 안 되는데 세상에 탄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탄핵이 국회에서 지금 3분의 1 발의해서 과반 찬성하면 탄핵 소추는 될 겁니다. 근데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떠한 지금 헌법 위반을 했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상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법원도 지금 당장 정직 2개월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과잉들의 탄핵 소추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면에 비춰보면 이거야말로 저는 제도의 남용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지금 징역 거의 30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을 했잖아요. 자, 과연 그럼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징역 30년 할 만한 지금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하다도 못해 이제는 여권에서 탄핵까지 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결국 자충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탄핵을 할 경우에 과연 국민 여론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윤석열 총장이 두렵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말 어쩌면 추미애 장관이 실패한 거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당이 전체가 나서서 탄핵을 하겠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요 정말 이성을 되찾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지금 문제는 다들 자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김두관 의원 지금 다음 대선 후보 지금 당대표 후보 바라고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 분이 지금 탄핵을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칫 당에서 이런 주장에 끌려가다가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저는 갈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현정 의원님은 이낙연 대표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 변호사님. 그런데 조금 전에 추 장관이 본인 유튜브에 이 내용 있잖아요. 윤 총장 탄핵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를 공유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속보예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건데 지금 보시면 추미애 장관이 이제 페이스북 글을 얼마 전에 있었던 끝까지 그 길 했던 그거는 이제 공식 페이스북 글이고 그게 아니라 본인의 이제 개인 유튜브 계정에 다른 여당 의원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올린 글을 공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SNS 공간에서 어떤 특정 글을 공유한다라는 거 내가 쓰진 않았지만 그 얘기에 동의한다라는 뜻은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결국 민영배 의원의 글에 이제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건데 개인 유튜브 추미애 TV에 올라온 거라고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제목이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라는 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죠. 탄핵 부분에서 이견이 적지 않다. 굳이 글을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고들 한다. 그런데 결국 탄핵은 꼭 필요하다. 이런 민영배 의원의 글에 대해서 역풍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수구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검찰 조직을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민영배 의원의 글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도 이 윤석열 총장의 탄핵 여부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지금 읽힐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보시면 김두관 의원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저기 보면 대통령 안전보장위의 탄핵 추진하는 거다. 저거 되게 위험한 말씀인 거 알고 계실까요? 김두관 의원이? 저기 뭐예요? 윤석열 총장 놔두면 그 윤석열 총장을 위시로 한 특수부 출신들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수사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빼야 된다. 이 취지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크게 잘못하신 게 없는데 왜 그걸 걱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안전보장위에 탄핵 추진한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는 걸 제가 드리고 또 하나는 박수민 의원이 이제 의원수 많다고 하셨잖아요. 박주민 의원이요. 박주민 의원 많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과반이니까 국회에서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180석 있는데. 그죠? 다만 뒷감당할 자신이 있으시면 하는 거다. 그죠? 이걸 했을 때 역풍. 윤석열 총장의 쏠리는 지지세
위상 강화, 그 다음에 헌재에서의 기각 가능성 이런 거 다 생각하셔서 뒷감당할 자신 있으면 하시는 거고 자신 없으시면 안 하시는 거죠.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어떻게 하나 두 눈 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부대님, 제가 좀 궁금한 건요. 추 장관이 이제 사표가 수리가 되면 청와대에서 이제 정치인 신분 혹은 뭐 야인 신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단 윤 총장 탄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동료 여당 의원의 메시지를 공개했다는 본인도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던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은 뭐 복귀하셔도 현역 의원은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탄핵이라는 거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뭐 이현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예. 어찌됐든 헌재나 그 기타 법원 같은 경우는 의회라는 다수에 의한 국민들의 대표가 한 결정에 대해선 존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헌법 위반 사항이나 법률 위반 사항을 이름 확인해가지고 탄핵을 소추한다면 그걸 마냥 배척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의회가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역시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의 그 위법 행위가 정말 국민들에게 납득할 정도의 어떤 중대한 위법이라고 그 정부 여당이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그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가는 과정 끝에 이루어져야지 너무 성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조사부대님, 제 질문에 아예 완벽히 답은 안 된 것 같아서, 왜냐면 추미애 장관도 앞으로 법무부 장관 그만두자마자 윤 총장 탄핵에 대한 공유를 했을 정도로.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탄핵 추진과 관련된 것은 원내에서 결정할 문제지. 그분은 아직은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현직 의원 신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역할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탄핵을 하자는 주장의 노림수는 뭐냐면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되거든요. 탄핵 심판이 결론 날 때까지.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직 2개월 해서 못 정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해서 윤 총장의 임무를 그 헌법재판소의 뭐 심리가 오래 걸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런 어떤 저는 의도도 솔직히 있지 않나 싶어요. 결론은 뭐 기각이 되더라도 어쨌거나 윤 총장의 사무를 중지시키는 거니까. 물론 뭐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174석을 앞세워서 단독 의결은 뭐 충분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심판을 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여당 내부에서도 이 윤석열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탄핵과 관련해서 거론하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에 대해서 뭔가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탄핵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통과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선거 판단이 있기 때문에 탄핵에 직접 들어갔다가는 역풍을 맞을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봅니다. 구정차장, 저 화면을 좀 같이 볼까요? 방금 목소리를 들었던 서른 의원 말고도 민주당 대변인이면 뭐 공식 입장 비슷한 지도부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풍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총장 탄핵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과거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당시 한나라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에 대한 역풍이었거든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다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의석에 이 과반이 넘는다라는 의석을 앞세워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가 그 직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역풍을 맞아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은 참패를 했거든요.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당 내 일부 인사들이 지금 자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숫자적으로 과반이 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탄핵안 발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따라주지 않는 탄핵을 하게 되면 국민의 심판의 장이 바로 그 제기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 2, 3개월 뒤면 다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한 사람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과반 의석을 총동원해서 한다라면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그 선거가 지금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당내 여론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그리고 백신을 구하느냐 마느냐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금 이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총장 한 사람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해서 이 탄핵시킨 것이 과연 올바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다수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국민 여론을 감안하지 않은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자각 있는 인사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징계안이 이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지금 좌절된 것에 격앙한 사람들은 탄핵이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논란을 더 많은 국민들이 매 눈으로 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장처장 말씀은 여당 지도부는 좀 꽤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탄핵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아니면 탄핵을 하자는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르냐, 이것에 대한 아마 신중론이 좀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역시, 국민의힘 역시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안 될 일이다 라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의석수에 취하거나 권력의 힘에 취한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수 의석의 힘만 믿고 윤석열 탄핵 소추를 시도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민주당 정권이 자멸의 길로 바로 빠져 들어가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탄핵 외친 김두관 의원 말고도 여기에 더해서 정청래 의원은 이 얘기,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에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제 말이 복잡한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징계정지 신청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주 쉽게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윤석열 총장 징계를 행정소송에서 다 다퉈서 승패가 갈려야 되는데 그 전에 집행정지 신청에서 윤 총장이 이김으로써 사실은 징계 처분이 무력화됐고 그다음 행정소가 하나만한 거다. 그래 그걸 이런 경우에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강욱 의원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 아니냐 그러니까 난 윤석열 총장 개인을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예. 정청래 의원은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방지법 맞아라고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다고 뭐 그렇게 오후에 보도가 있더라고 속보를 보니까. 근데 뭐 아직 이제 개정안이 발의를 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조문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식으로 조문을 구성할 좀 무리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소송법이라는 게요. 행정적으로 위법한 처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일반 국민들의 권리 구조를 해서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있고 행정소송법도 없었어요. 행정법은 따로 없었어요. 근데 사후에 이제 우리가 사법제도가 발전하면서 국민의 권리 구조를 해서 만든 게 행정소송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을 국민한테 쥐어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집행정지 신청인데 이런 경우에 집행정지 신청 못하게 한다? 윤석열 총장 방지하려고? 글쎄요. 이게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행정소송법의 대의에 맞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예. 사실은 근데 이 행정소송법에서 지금 요 시점에 이런 이제 그러니까 개정안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점에 좀 이게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윤석열 사건과 같이 이미 이 집행정지 사건이 이렇게 정지가 돼버리게 되면 행정청의 본안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게 무력화되는 이런 경우에 관련해가지고 과거부터 입법 개선 논의가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사법부가 그러니까 오로지 사법부가 판단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들은 이런 그 행정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른바 참심제를 도입을 해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 관료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권분립의 존중 원칙들이 좀 반영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법적 관점만 강조하게 되면 이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좀 매몰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과거에도 이제 입법 개선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시점에 관해서는 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후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충분히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 겨냥한 시점은 조금 부적절해 보일 수 있어도 내용 취지는 좋은 방향이다. 예, 이현정 의원. 그러니까 조 변호사님 말대로 이 진정성이 있다면 옛날에 했어야죠. 예. 왜 하필 지금 윤 총장 이거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거 문제를 지금 중구난방처럼 물론 뭐 지지자들이 지금 비분간개해서 탄핵하자 뭐하자 다 이야기 나온 거 이해합니다. 예. 그 심정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자꾸 여당에서 나오고 이게 어떤 열을 주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당에서 뭔가 좀 메시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의 뜻으로 다 읽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면 어때서 윤 총장 하나 겨냥해서 무슨 탄핵도 하고 방지법도 만들고, 아니 윤 총장 그렇게 대단한 분입니까? 정말 무슨 뭐 대통령급이에요? 아니 뭐 윤 총장 하나 정말 총장 그만두게 하자고 온 사법적 수단, 온 탄핵 수단 다 동원해서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요, 가만히 있는 윤 총장이 다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측면은 저는 여권 지도부가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는 윤 총장 키워주는 꼴이라는 말씀 분석을 하셨는데 다음 주제 그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